자, 지난주에 이어서 상관 치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상관격을 받고 이제는 치윤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치윤하기 전에 상관격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지 치윤이 되죠. 그러니까 자, 상관은 흉신입니다. 이거를 불선자라고 하죠. 불선자라고 하고, 불선자가 격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용을 해야 됩니다. 역용을 해야 되죠. 역용. 순용이 아니라 역용. 역용을 한다는 뜻은 제복을 한다는 거고, 극제를 한다는 거고, 제복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화라고 표현했는데 이 화는 설기를 뜻합니다. 기운을 뺀다는 거죠. 기운을 빼면서 격을 이룹니다. 그거는 불선자는 원래 그렇게 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을 도표로 보자면은, 그림으로 보자면은 귀식, 재, 간, 인, 비식, 재관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니까는 식신 대신에 상관으로 이렇게 붙였으면 되겠네요. 상관. 그래서 상관이 격을 이루면 이건 나니까 이거는 나예요. 나를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상관으로 격을 이루려면 제복을 한다. 제복을 한다면 상관하고 인수하고 관계에서 격이 이루어지는 거고, 상관에서 기운을 뺀다라고 하는 상관 생을 해줘야죠. 상관이 생제하면서 격을 이룹니다. 그거 말고 남아있는 게 또 이게 관이죠. 상관은 관하고 격을 이루지는 않아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지만, 그래서 관을 빼고 여기다가 살을 이렇게 넣으면 상관이 살을 극하면서 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세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에다가 이제 뭐가 더 있느냐 하면은 두 개씩 조합을 하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후가, 상관격에서는 조후가 또 특별한 역할을 하잖아요. 조후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럼 조후를 해결해 주려면은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관하고 살이 아니라 관하고 하면서, 관하고 쓸 때는 조후가 아주 급할 때는 상관하고 관하고 같이 격을 이루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격을 이루는 케이스는 이거예요. 이 격을 이루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은 상관하고 재하고 격을 이루는 거. 그래서 상관이 재를 이용해서 용재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종류로 했어요. 첫 번째가 상관이 재를 그대로 생해가지고, 그래서 상관 생재를 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상관 생재에서 격을 이루는 거죠. 상관 생재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이거 재하고 이제 이루려면은 이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있어야. 상관을 쓴다는 것은 기운을 굉장히 많이 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신 자체가 이걸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줘야 돼요. 신이 왕해야 되고 또는 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 자체는 이제 유근하다, 이 정도 선에서 재가 유근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는 게 좋다. 이래야지만 이제 귀격이 된다. 더 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런 조건일 때 상관생재로 격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상관용제에서 두 번째는 상관생재보다는 상관 자체가 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변해서, 화상, 상관이 변해가지고 뭐가 돼요? 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상관하고 재하고 격을 이루는데 이제 상관 자체가 변해가지고 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관이 재를 생한다기보다는 상관 이퀄 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대위숙이라고 했어요. 대위숙이 훨씬 더 귀해진다는 거죠. 수기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귀해진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관생제보다는 이게 훨씬 더 귀해진다. 여기까지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은 재와 상이 상관과 재가 유정하다 그랬어요. 유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재와 상관이 유정한 경우에는 원령의 재하고 상이 똑같이 원령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원령에서 똑같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귀하다고 했습니다. 화상위재하고 비슷하게 귀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원령에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게 이걸 귀하게 봐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용신과 희신, 그래서 희신과 용신이 희용이 동통 원령 뭐 이렇게 하거나 희용이 동통원령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아요. 용신과 격국을 이루는 용신과 그거를 성격시켜놓은 희신이 같이 원령에 있는 케이스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나와 어떻게 표현하지? 채와 용이 동궁에 있다. 이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채와 용, 채는 나를 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용신이 동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격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귀하다는 표현을 해요. 귀하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아주 평상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같이 원령에서 뿌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되게 좋게 본다. 그래서 상관 용제에서 이 세 가지로 격을 이룬다 하는 거 보셨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상관 패인이죠. 상관이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룰 때는 패인이라고 하는 거죠. 상관 패인인데 조건이 있어요. 상관 패인인데 인수는 여기에서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룰 때는 상관 자체가 불선자니까는 인수를 가지고 일정 정도 극을 해줘야 돼. 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격을 이루는 거예요. 불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관은 많이 극을 하면 안 돼요. 깨뜨리면 안 돼. 그래서 이때 조건은 뭐냐면은 이 인수가 와가지고 상관을 치더라도 상관이 견뎌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는 상관이 왕해야 된다. 상관이 기운이 있어줘야 돼. 기운이 있어주고 그 다음에 인수가 와서 이게 귀하게 쓰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하게 쓸 때는 하나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까지 같이 해결해주면 그 격이 굉장히 높아져요. 상관이 이걸 극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생해주면 인수의 역할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관이 왕하고 내가 인수가 제대로 쓰였을 정도로 약간 약한 경우에 이 격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상관 패인은 바로 이런 경우에서 쓰인다. 근데 상관 패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귀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인수 자체가 조후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해주면은 훨씬 더 귀해지죠. 조후를 해놓은 게 뭐예요? 화목이 상관격이 되잖아요. 주인공이 목이에요. 계절은 겨울이야, 화야. 그러면 상관격이라고요. 화목이
조를 해결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는 목에 대해서는 인수에 해당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그 수기가 100배라고 했어요. 기수 100배라고 해서 특히 귀하다. 특히 귀하다. 특히 귀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관이 이제 살을 가지고 대살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경우예요. 상관이 대살해서 격을 이루는 경우, 이렇게 상관이 대살해서 격을 이루는 경우는 되게 비슷한 게 식신이 제살하는 경우하고 비슷해요. 제살하는 경우하고. 식신이나 상관이나 살을 극하면서 격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슷해요. 이런 케이스에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식신이 있고 또는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살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기운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식신 상관 쪽하고 살하고의 서로 이 대등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나의 기운을 빼는 거잖아요. 두 개가 유력하더라도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줘야 한다고. 세 가지가 같이 이거를 삼자 개균 또는 삼자 개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격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상관 대살에서 특별하게 또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 살이 나와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잖아요. 살 자체가 조까지 해결해주면 훨씬 더 귀해진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동금. 주인공은 금이잖아요. 겨울의 금. 금생수한. 상관이잖아요. 이것이 뭘 본다? 화를 본다. 그러니까는 화가 나와서 화가 살인데 얘가 상관 대살로 격도 이루어지고 조후까지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수가 100배가 됩니다. 훨씬 더 귀해진다고. 그래서 상관 대살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조합을 하는 것을 보자면은 네 번째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하여튼 네 번째 상관이 나오는데 상관격이니까 상관이 나오고 상관이 뭘 같이 쓰냐면은 상관이 제하고 인수를 같이 써. 상관 태인에서 격도 이루어지고 상관 용제에서도 격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인수를 쓰는 게 왜 인수를 쓰냐면은 이 상관하고 제하고 하는데 이 제가 너무너무 세.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힘을 보태주려면은 인수가 있어서 힘을 보태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인 거야. 또는 여기에 상관이 패인하면서 격을 이루어. 근데 인수가 너무너무 세. 그러면 상관이 깨지게 된다고. 격이 깨지거나 굉장히 낮아진다고.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인수를 다스려줘요. 그러면은 얘가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줄 때 격이 아주 좋아진다고요. 이게 겸용이라고. 그래서 이 한쪽에는 제와 한쪽에는 내가 인수, 나를 도와주는 인수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격국을 이룰 때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상관 생계에서 제가 강할 때는 인수를 써주고 상관 패인에서 인수가 강할 때는 제를 써주고 그렇게 써주는 거다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상관이 같이 이용하는데
뭐를 이용한다? 살하고 인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살하고 인수. 이거는 상관대살에서 나오는데 상관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상관이 너무너무 크면은 이게 세 개가 균형을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너무 크다고 할 때는 살을 균형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힘을. 그러면은 이 나 자체가 이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해. 어? 그땐 뭐가 가장 좋냐면은 이 기운이 넘치는 애를 이걸 통해서 극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힘을 보태줄 때 인수가 나와가지고 상관을 좀 다스려주면서 그러면 얘네들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겠지? 그러면서 나한테 힘을 보태는 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상관 겸용 살인이라.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식신격에서 식신도 이걸 같이 써요. 이게 식신일 때도 가능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기식취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식신을 버리고 기식취살.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 이때는 그 식신에서는 얘가 만약에 식신이다 그러면은 식신이 인수가 나오면은 식신 봉효가 나와서 격이 깨져요. 그 봉효는 물론 편인을 얘기하지만은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격이 확 깨져버리고 정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격이 망가져요. 그걸 이제 잡되다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식신은 인수를 보면은 격이 깨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격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이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식취살.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이렇게 겸용으로 쓰는 거 말고 이 상관대살이 아니라 이제는 상관 뭘 써요? 상관이 용관을 하는 거예요. 용관. 상관이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야. 자, 상관은 관하고 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룬다고 하느냐? 이 관을 어떤 목적으로? 이거는 조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조후 때문에.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 상관 연관할 때 이때 쓰는 것은 금수 상관에 한해서만 쓰는 거예요. 금수 상관에 한해서만. 금수 상관에 한해서 관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관을 보면은 관은 항상 관이 상하면은 절대 안 돼요. 관은 상하면은 절대 안 돼. 이 관 자체가 귀거든요. 그래서 상관 용관에서 격을 이룬다고 할 때 조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후를 해결하는 관을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관을 뭐 가지고 보호를 해요? 그렇죠. 재를 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인수가 같이 나와줘야 돼. 이거를 상수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상수라고 표현을 해. 이게 따를 수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 상관 용관 할 때는 재와 인이 같이 나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격을 이룬다. 이렇게 관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금수 상관일 경우에만 쓰는데 그때 반드시 재와 인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금수가 아닌 경우에도 쓰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상관 자체가 변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상관 자체가 변해서 만약에 화상위재가 됐을 때 상관이 변해가지고 재로 변하게 되면은 이때는 금수 상관이 아니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관이 이제는 아니라 재가 그냥 관을 쓰는 형태가 됐으니까 이때는 특별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격국을 한번 쭉 보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추윤을 해야겠죠. 추윤을 해보도록 하시죠. 아, 그 전에 하나 빠졌네. 상관이 관사를 같이 쓰는 경우. 자, 여기 7번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겸용 관사 같이 쓰는 경우, 관과 사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관과 사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관과 살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면은 관하고 살은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취청이라고 그래요. 취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합쳐져 있는 걸 가지고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은 살려서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취청. 취청을 해야지만 격이 이제 사는 거예요. 격이 살아. 그런데 특별하게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금수상관이면 뭐예요? 이건 동금이죠. 동금인 경우에는 너무 차가우니까 관하고 살을 같이 쓴 케이스가 있어요. 같이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적천수에는 적천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평 3대 고서 중에 하나, 자평, 진전, 적천수, 만남화 이런 게 있는데, 적천수가 적천수 이렇게 하나, 적천수 이런 적천수에는 어떤 게 있냐면 관하고 살이 서로 섞였어요. 섞여서 야, 이 섞여도 괜찮아 하고 물어왔어. 나한테 물어왔어요. 그러면은 되게는 안 좋은데 괜찮은 경우도 있다. 유가 유 불가.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괜찮은 경우, 섞였는데도 여기에 해당이 돼. 대부분은 불가인데 여기에 이게 유가에 해당하는 거는 동금일 경우에, 금수상관일 경우에는 가능할 케이스가 있다. 플러스 조금 더 가보면은 추금인 경우에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 특별하게 경금이 6월 경금. 경금인 경우에는 이게 이 경금이잖아요. 경금 되게 정화를 가지고 재련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는 병화도 같이 써서 얘는 경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이 병화는 따뜻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써요. 같이 쓰면 굉장히 격이 귀해지는 케이스가 더 있고, 또 동금에도 이걸 같이 쓰는 케이스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게 있으냐면은 상관하고 관에 대한 적천수의 얘기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상관이 관을 봐서 안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상관경관이라고 해요. 상관이 관을 봤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상관경관은 참 뭔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관한경.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이 상관경관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아까 좋을 때가 언제라고요? 대부분 안 좋지. 대부분 안 좋은데 좋을 때는 조우를 해결을 해줄게.
금수가 관을 볼 때는 그것도 가능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뭐 이때는 뭐 제와 인이 같이 상수를 해줘야 된다는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거기까지만 이해를 합시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안 좋지만은 좋을 때가 있고, 이 관하고 살하고 합쳐졌을 때도 상관이 경관할 때도 대부분이 안 좋지만 좋은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치운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자, 상관 치운. 상관 치운하는 방법은 상관격이 치운하는 방법은 이제까지 쭉 아시다시피 상관이 취한 격국을 갖고, 즉 이 상관이 만드는 격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소성지국이라고 해요. 상관이 만드는 격국, 상관용제, 상관대살, 상관폐인,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눠서 분별을 해서 뭘 배합을 하냐면은, 운을 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러면 뭐가 나요? 그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나옵니다. 희기가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운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운 자체가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격별로 다르다고요. 그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래서 그 격을 분별을 해가지고 운을 배합을 해보면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 그러면 이제 이 격국별로 하나씩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상관용제부터 그럼 보시죠. 자, 첫 번째 상관용제에 대해서 어떤 운이 좋고 어떤 운이 안 좋은지 보시죠. 이거는 나눠서 보시면 돼요. 먼저 내가 강해, 내가 힘이 세. 그런데 제가 약해. 제가 먼저 강한 것도 나왔네요. 제가 힘이 세고 내가 힘이 약해. 신약. 상황 신약하면은 제가 힘이 세고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떤 운이 와야겠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와야지. 상관과 재를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운이 와야 되죠. 그래서 무슨 운이 좋다? 여기는 좋다 해가지고 인수와 비견겁제 운이 오는 게 좋다. 인비운이 오면 좋겠죠, 당연히. 그거를 완전하게 이 상관용제를 풀리 쓸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힘이 세, 그리고 제가 힘이 없어. 여기는 이제 천하다고 했어요. 제천 이렇게 나왔어. 이럴 때는 당연히 재운이 와야겠죠. 재운이 오는 게 좋겠죠. 희재운이라고, 재운이 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관운은 와도 식 또는 상식, 이 운이 와도 괜찮다고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나한테서 힘을 확 빼가지고 쟤한테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운이 와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상관폐인 보시죠. 상관폐인에 어떤 운이 좋으냐. 상관폐인의 격을 이루는 것은 이 인수 때문에 격을 이루는 거예요. 인수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전체 운이 와가지고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운이 오는 것이 좋다. 인운이 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건 뭐예요? 인을 깨뜨리는 경우에는 안 좋겠지요. 그러죠? 인수를 치는 운이 뭐예요? 재운이요, 재운. 재는 안 좋다고요. 응? 다음에 책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수를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것은 힘을 보태주는 관과 살이 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좋다고 돼 있어. 근데 살이 오는 것은 좋다고 봐.
관의 운이 와서 좋을 수 있을까는 저는 항상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상관격에서 관은 와서 인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상관격이잖아. 물론 이게 있어서 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은 항상 이 관이 극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면은 되게 안 좋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게 두 개가 다 괜찮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관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식의 운이 와도 괜찮아요. 상관이나 식신의 운이 와도 괜찮아요. 상식의 운은 이것을 크게 해주는 거잖아요. 인수가 있잖아. 얘네들이 온다고 해서 인수를 깨뜨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것의 조건이 뭐냐면 이게 좀 힘이 세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관이나 식신의 운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와 인을 쓰는 경우를 보실까요? 세 번째, 상관이 겸용재인. 자, 겸용재인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재와 인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 재가 힘이 세면은 인수가 필요하고 인수가 힘이 세면 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재가 많다. 재가 많아가지고 여기에다 인수를 쓰는 격국일 경우에는 무슨 운이 오는 게 좋겠어요? 뭘 도와주는 운이 오는 게 좋겠어요? 재가 많다. 그러니까 인수를 도와주는 운이 좋고, 이 명조 자체가 재가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인수가 많아가지고 상관폐인에서 인수가 많아가지고 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가 와가지고 균형을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이건 사실 전체적으로 쭉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좀 일견으로서는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상관 대사를 볼까요? 네 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관 대살. 상관 대살인 경우에는 우선은 인수의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상관격에서 겸용살인이라고 하는 우리 격국을 배웠잖아요. 이 네 개가 모이면, 나를 포함해서 네 개가 모이면 굉장히 그게 균형이 맞고 잘 어울린다고요. 우리가 기식취살에도, 식신에도 되게 그랬어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인수라고요. 이거는 이제 살하고 인을 같이 쓰는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은 일단은 상관 대살에서 인수의 운이 나온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요. 격국도 그렇게 겸용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상관 대살에서 뭐가 나오면 격이 깨져요? 상관 대살에서 재가 나오면 격이 깨진다고. 재는 상관의 기운을 빼가지고 어떤다고? 살을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재운이 오면은 얘는 격이 깨진다. 그러니까 재운을 되게 싫어해요. 인수의 운을 좋아하고 재운을 아주 싫어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상관의 기운이 세. 상관이 기운이 세고 살의 기운이 약하다. 살의 기운이 약하다 할 때는, 상관의 기운이 세고 살의 기운이 약할 때는 뭐가 오는 게 좋겠어요? 상관을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수의 운이 좋죠. 인수의 운이 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살이 약할 경우에는 재운도 괜찮다고 해요. 재운도 괜찮다. 재가 와가지고 약간 살을,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도 괜찮다. 이와는 반대로 살이 기운이 세. 그 다음에 상관이 기운이 작아. 이럴 때는
당연히 이쪽 상관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상관 운이 오는 것이 좋죠. 상식, 뭐 식신도 괜찮고요. 이게 운이 오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살이 기운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치는 게 나잖아요. 나도 힘들다는 거야. 살이 기운이 세면은. 그러니까는 나를 도와주는 신왕의 운이 오는 것이 좋다고.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인수의 운이 오는 것이 좋다라고 책에 돼 있어요. 아니 상관의 기운이 없는데 인수의 운이 와서 좋아요? 저는 이거는 좀 책의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달아놨고 책에는 인수의 운이 오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상관이 세고 살이 약할 때는 인수의 운이 좋은데 살이 세고 상관이 약한데 인수가 와서 상관을 쳐주면 같이 쳐주면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생각이 있고 책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살의 힘을 좀 약하게 아니 살의 기운을 빼. 그거보다는 극하는 게 먼저 저기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살의 기운이 세고 이 상관이 약할 때 제가 오면은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오면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이거는 바로 이해가 되셨겠고 자 그 다음에 살하고 인을 같이 쓸 때를 보십시다. 5번 상관이 겸용 살인 이 상관이 살과 인을 사용해서 격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글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식취사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인수예요. 인수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인수가 가장 중요한 글자다. 그래서 자 인운이 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리라고 되어 있어. 가장 좋다. 인운이 오는 게 가장 좋고 재운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는 인을 직접 치는 거잖아요. 재운이 오면은 완전히 안 좋고 당연히 그렇죠. 상식운이 와도 괜찮아요. 식신이나 상관의 운이 와도 괜찮은 거는 뭐 인수가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고 또 살을 극제해주고 하는 부분이니까는 상식의 운이 와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잡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관운이 와가지고 잡하게 이게 들어오는 것도 안 좋다고요. 관하고 살이 섞인 경우에는 되게 운 자체가 안 좋은 거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관 용관을 볼까요? 6번 상관의 용관,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룬 경우 자, 이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룰 때 뭐가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재와 인이 상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재와 인이 운에는 좋다고요. 재와 인이 와주는 것을 되게 바라고 상식의 운이 오는 거는 반대로 이제 이 관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상식의 운이 오면은 안 되겠죠. 이건 안 된다. 아주 안 좋은 운이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관이 특수한 케이스로 관이 노출이 돼 있고 노출이 됐다는 거는 관의 힘이 되게 세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재와 인이 양왕하다. 재와 인이 양왕하다고 했어요. 이 상관이 관을 쓰는데 재와 인이 같이 나왔는데도 얘가 되게 힘이 세. 그러면은 관, 재, 인 관하고 그림 보죠. 비, 식, 재, 관, 인 상관, 식신, 상관으로 격을 이루는데 관을 써요.
관을 쓰는데 쟤하고 인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얘가 되게 세. 이럴 경우에는 관은 쟤를 보호하죠. 인수는 관을 보호하죠. 그러니까는 쟤를 치는 얘가 와도 괜찮고 관을 치는 얘네들이 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그래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는 비겁이나 상관의 운임 또는 뭐 상식의 운이 와도 상식의 운이 와서 얘네들 쪽으로 강하게 오더라도 얘네들 다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는 그래도 괜찮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쉬었다가 양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